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영섭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안중근 가문의 독립운동이 되겠습니다. 안중근 가문은 한국의 수많은 가문 가운데서 이 독립유공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그런 가문이 되겠습니다. 이휘영 가문, 허위 가문, 이상용 가문, 유인석 가문, 이런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의 집안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그 가운데서 안중근 가문이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중근 가문 내에서 여러분이 독립운동가로 또 인정을 받을 그런 활동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후까지도 최고의 독립운동 가문으로서는 안중근 가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중근은 아버지, 할아버지는 안인수 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안태훈 씨인데, 이 안인수 씨는 6남 3녀를 두었습니다. 그 6남이 이제 태자돌림의 인사, 안태진, 안태연, 안태훈, 안태민,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이 세 번째 안태훈이 안중근 의사의 부친입니다. 그래서 이 태자돌림 6 그 형제가 자제분들을 두었는데, 그 자제분들이 대체로 생자돌림입니다. 바로 근자돌림입니다. 이 안중근 아버지 안태훈 진사는 아들을 셋을 두었죠. 안중근, 안정근, 안공근, 이렇게 셋을 두었는데, 나머지 태자들도 다 아들을 두었는데 다 학렬이 근자였습니다. 이 근자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학렬이 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인수, 태자돌림, 근자돌림, 생자돌림, 이렇게 내려가는 분들이 안중근 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76년 개항 이후에 한국의 역사가 근대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외부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야 되고 하는 이 큰 두 가지 과제에 직면했을 때, 이 안중근 가문의 인사들은 이 태자돌림의 인사들, 근자돌림의 인사들, 이 생자돌림의 인사들이 다 그 역사적인 우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들 일을 했던, 그리고 개인적으로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안중근 가문은 우리 역사에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그 역할을 했었던 그런 그 이제 집단적인 그 가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중근 가문의 그 중심 인사는 안인수 씨이고, 그 다음에는 안태훈 씨입니다. 이 태자돌림 6형제가 있는데, 안태훈 씨가 이제 김구의 백범일지에 의하면 나머지 6 형제가 다 우수했는데, 그 가운데서 안태훈 씨가 이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감복시킬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분이었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태훈의 아들인 안중근이 이 근자돌림 가운데는 가장 먼저 태어난 그런 분입니다. 안중근과 같은 해에 태어난 분이 안명근 의사입니다. 안중근과 안명근은 이 차이가 15일 차이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안중근이 먼저 태어났죠. 이 안인수가 할아버지가 손자인 맞손자인 안중근을 끔찍하게 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는 어려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가문의 기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커나가셨던 이제 그런 분이고, 안중근과 같이 이제 안명근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근자돌림 이후에 이 생자돌림의 인사들이 근자돌림 인사들의 자제로서 이제 커나가면서 일제 시기에 주로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로 이 근자돌림 인사들이 구한말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안중근 의사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도히로미 포살로그를 이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순국을 하셨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신 구한말 역사적인 과정을 지나서 1910년 넘어서 일제 시기로 이제 접어들었을 때 그때는 주로 이제 근자 돌림 인사들과 생자 돌림 인사들이 이제 주로 독립활동을 이제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안중근 가문의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체로 봐서 근자와 생자 돌림 인사들이 이제 활동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분들이 이 집안에서 현재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분만 해도 15명이고 앞으로도 적어도 서너 명이 더 이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텐데요.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가를 이제 배출을 했는데 왜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배경으로서 어떤 이 성향들을 가졌길래 이렇게 집단적으로 가문이 독립운동에 참여해가지고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을 했는가? 이것은 참으로 궁금한 사안입니다. 왜 그분들은 다른 집안들과 달리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동을 했고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해 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집안의 고유한 상무적인 가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안중근 가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양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선 후기 이래 향리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후기의 향리 가문들이 이 향리의 직역을 세습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이루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이분들이 자식들에게 무과 공부를 시켜가지고 무과로 이제 나가서 관료로 나가도록 이렇게들 했습니다. 그 안중근 집안도 향리 집안으로서 입신을 해서 경제적인 부를 쌓아서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무과 공부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안중근의 5대조인 안기옥씨 때가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풍자돌림의 아들이 넷인데 이 아들 넷이 다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기옥씨 아들들 풍자 밑으로도 무과 급제자가 여러 명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집안의 5대조 이래로 무과 급제자가 7명이나 나왔고 기타 많은 인사들이 무과 관련 계통에서 관직도 받고 또 관직도 받고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100여 년 동안 무과를 급제해서 출세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과에 급제하려면 창 쏘기, 활 쏘기, 말 타기 여러 가지 이제 이 무의 무술을 이제 연마를 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병서도 또 공부를 해야 되겠고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상무적인 가풍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무의 가치, 무의 의미를 이제 자기들 집안 내부로 또 개개인 내부로 체득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생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도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는 항상 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평생 4가지를 즐겨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4가지 가운데 보면은 말 타고 신나게 달려나간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런 걸 좋아했다. 뭐 이런 자기 4가지 일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4가지 일화들은 보통 봤을 때 이분들이 가문 내부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무적인 가풍에서 이제 연유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총을 잘 쐈어요. 안중근 동생들 둘 다 총을 잘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중근의 바로 아버지 바로 밑에 있는 안태민 씨 참 사냥 좋아하시고 호걸 기풍이 있어서 안중근 의사와 같이 천봉산을 마구 쏘다니며 사냥하던 그런 기계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안중근과 같은 근자돌림으로서 안봉군과 같은 이런 분들 북경대학에서 축구부 감독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대대로 가문 내부에서 이 상무적인 가풍이 내려오면서 이제 이분들이 독립운동가 집단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이런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가문 내부에서 대대로 상무적인 가풍에 의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할 때에도 좀 더 온건한 방식의 그런 독립운동보다는 좀 더 무력을 통해서 또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는 그런 방면의 독립운동에 이분들이 상당히 강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토 히로미를 쏘아 죽인 안중근 의사의 의거,
또 그리고 그 산해정의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 거사를 일으켰던 안명근 의사의 의거, 또는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정근, 안공근 이 두 분이 1910년대 중로 국경지대에서 생활할 때 일제 밀정을 막 잡아 죽인 이런 그 경험들, 그리고 안공근 의사 같은 경우에 상해에 와서 생활할 때 상해에 이제 이 무정부지자들과 연계돼 가지고 일제 밀정을 잡아 죽이는 이런 활동을 중요하게 이렇게 벌리는 이런 모습들을 다 봤을 때 이분들이 역시 상무적인 가풍에 기반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때도 그런 방면에 상당히 이제 두드러진 공적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안중근 가문의 이제 독립운동을 이야기했을 때 이분들의 그 독립운동 배경으로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천주교의 역할입니다. 이 우리 역사에서 이 천주교는 이 조선 후기에 도입 수용이 된 전례가 된 이후에 많은 이제 순교자를 이제 배출했죠. 그 안중근 의사 대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국가에서 공인되는 이런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종교로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양반이나 지체 있는 이제 가문에서는 쉽게 천주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그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안중근 가문이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이제 계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중근 아버지 안태훈 씨는 상당히 이제 개화적인 성향이 강한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영효가 이제 선발했던 유학생에 뽑혔을 정도로 근대적인 마인드가 있는 이런 분이었는데, 이 안태원 씨는 평소에 개신교가 되었던 천주교가 되었던 서양 종교를 한번 믿어보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이런 활동을 전개하고 그 이후에 국가로부터 동학농민군 진압할 때 썼던 군량민 문제로 논란이 되자 본인 스스로 이제 그 가문을 지키고 자기 일신을 지키기 위해서 명동성당으로 이제 피신했습니다. 그 명동성당으로 피신한 이후에 명동성당에서 성경 공부도 나름대로 하고 성경책도 좀 들고 이렇게 이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이 천주교를 믿어보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안태훈 진사의 권고에 따라서 이 황해도 신천군에서 천주교 신자가 갑자기 폭증하는 이런 현상도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 집안의 이제 이 어린 학동들에게 다 천주교를 이제 믿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빌렘 신부라고 하는 서양 신부를 모셔다가 자기들의 근거지인 황해도 신천군 청계동에다가 성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미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도 또 안중근 의사와 같은 사촌들, 근자돌림들 이런 그 어린 학동들이 다 그 성당에 나가서 이제 빌렘 신부 밑에서 이제 천주교를 배웠던 거죠. 그때 안중근 의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서양 종교가 갑자기 이제 마음에 와 닿질 않았는데 이 성당에 나가서 계속 미사를 드리고 또 교리를 학습하고 교리를 암송하고 이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천주교가 마음에 젖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중근 개인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안중근 가문의 젊은이들에게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그 사안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안중근 가문의 젊은이들은 천주교를 받아들인 거죠. 안중근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를 통해서 한국인들의 거친 심성을 도야하고 문명인이 되고 나아가서 한국을 갖다가 서양 여러 발전국과 마찬가지의 선진국으로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천주교를 통해서 독립의 기반을 닦고 천주교를 통해서 한국을 문명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안중근은 평소에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 앞에는 종교도 없다. 이야기는 이 천주교라고 하는 서양 종교가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국 민족을 위해서 기여할 때만 그것이 종교로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국의 독립 문제, 천주교 신앙의 문제, 한국의 근대적인 문명화의 문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매치시켜서 삼위일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만 천주교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점에서 안중근 의사의 가문의 인사들은 일종의 천주교 민족주의를 이제 정립을 하면서 자기들의 확고한 사상적인 기반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그런 점에서 동시기 한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그 집단들과 상당히 구별화되고 특징화되는 이런 측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중근 가문이 세 번째로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특징적인 그 측면으로서는 이런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동시기의 다른 가문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궁핍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중근의 할아버지였던 안인수 씨가 이 황해도에서 미국상을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부를 바탕으로 이분들이 이제 황해도 신천군으로 이주를 해서 그 인근 지역에 이제 그 영향력을 미치는 지방의 이제 유력 세력으로 활동을 할 때도 수백석 이상의 이제 토지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중근 의사의 경우에도 부친이 1905년 돌아가신 다음에 적어도 이제 100석 이상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그 토지 자산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중근 의사가 학교를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느라고 여러 이제 그 활동을 벌이면서 자금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제 그런 토지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던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바로 아랫동생인 안정근 씨. 안정근 씨의 이제 장모는 왕삼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황해도에서 만석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재덕 씨는 황해도에서 이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많은 그 이제 활동을 벌이셨는데 이 안정근 씨의 경우에는 이제 부인 이정서를 통해서 그 장모의 지원을 이게 부정기적으로나마 꾸준히 이렇게 받는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할 때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궁핍한 이런 상황은 이제 맞이하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다가 안공근 씨가 상당히 이제 외국에 능했기 때문에 상해에 있을 때 이제 이 그 불란서 공사관을 드나들면서 이제 일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 경제적인 수입이 있었던 점. 그리고 1910년대 이분들이 중러 국경에서 안정근, 안공근이 같이 생활할 때도 자파상을 하고 뭐 이러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자립하려고 노력했던 이런 상황들, 이런 것이 다 안중근 가문에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를 안겨주는 이런 그 측면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이 이분들이 나중에 독립운동을 할 때도 상당히 이제 그런 경제적인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움직여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경제적으로 비난에 떨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던 이런 다른 독립운동가 가문과는 달리 안중근 가문의 경우에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요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운동가로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으로 거듭나서 활동하는 데에는 크게 이 안태훈 씨의 영향을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태훈은 이 근대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런 그 개화 인사였습니다. 이 안태훈은 그런데 동시에 문과 무를 겸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학문을 이수해서 시에 매우 그 능숙해서 과거 진사시의 시 부분에서 이제 합격을 할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는데, 동시에 집안 자기 이제 사랑채 벽에다가는 병수의 구절을 이렇게 적어놓고 늘 그걸 암송했을 정도로 문무에 이렇게 치중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무 겸전한 이런 인물이었는데, 이 안태훈이라는 분은 동학농민 운동에 실패한 김구를 갖다가 청계동으로 데리고 와서 김구를 가서 보호해 줄 정도로 상당히 개인적인 도량이 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마인드에다가 개인적인 도량도 넓은 이런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안태훈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개인적인 면모들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에 안중근과 같은 아들, 안정근, 안공근 같은 아들들의 그대로 이제 이어졌고, 그 사촌들에게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모친이었던 조마리아 여사. 조마리아 여사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여인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남자 독립운동가보다 더 기기가 높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제 가문의 그 여장부로서 안태훈 진사가 1905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거의 이제 약 20여 년 동안 이 조마리아 여사가 집안의 최고 어른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 근자 돌림, 생자 돌림, 이 자제분 손자들에게 많은 이제 영향을 미쳤던 거죠. 이 조마리아 여사 경우에는 상당히 독립의식이 강한 그런 그 여장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밑에서
활동한 집안의 이제 젊은이들, 소년들은 큰 그 감화를 받고 이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점들이 안중근 가문이 이제 집단적으로 독립운동을 해나가게 되는 큰 그 이제 배경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안중근 가문이 어떤 구체적인 독립운동을 벌였는가 하는 점을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중근 가문의 독립운동을 크게 이제 갈래지어 봤을 때, 1910년 이전과 1910년 이후, 우선 먼저 그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는 1919년 이전과 1919년 이후, 이렇게 이제 갈라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1910년 이전의 안중근 가문의 독립운동은 처음에 안중근 형제들에 의한 교육 활동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황해도 신천군 청계동에 있다가 이쪽 그 황해도 서해안 쪽에 항구 개항장이었던 진남포로 이제 이주를 해 나가는데, 그 시점이 이제 1906년 초봄이었습니다. 이 그 시점에 진남포에 와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이 삼흥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의학교라고 하는 천주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던 학교를 인수해가지고 또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본인 스스로는 돈의학교 제2대 교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교육을 담당했죠. 이 삼흥학교, 돈의학교 두 학교를 이제 안중근 가문이 안중근 형제 삼형제가 운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황해도에서 교육 활동을 펼친 거죠. 그리고 또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안중근 가문은 아주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가 국채보상 기성회 관서 지부장이 되어가지고 평양 그 향교 명륜당 앞에서 국채 보상을 하기 위해서 다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애국 연설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국채 보상 운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이제 그런 열의에 맞추어 가지고 안중근 형제들도 다 이제 국채 보상금을 냈고, 또 어머니, 부인, 재수 씨 이런 분들이 다 은비녀, 가락지 다 내가지고 이제 국채 보상금을 내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나와가지고 이제 국채 보상 운동에 적극적으로 이제 가담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던 거죠. 바로 그렇게 이 형제들과 가문의 부인네들까지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국채 보상 운동도 벌이고 교육 활동도 벌이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이제 1910년 이전에 안중근 가문이 집단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벌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910년 9년부터 11년 이 여간에 이제 안중근 가문에서 크게 두드러진 독립운동을 벌인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을 이제 사항으로서 첫 번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제 1909년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미를 쏴 죽인 거, 이건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우리 역사의 큰 독립운동사의 위협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 의사도 처음에는 이제 독립분자금을 모집해가지고 간도로 건너가서 무관학교를 세워가지고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이제 모색해 보려고 하는 이런 그 이제 구상도 가지고 있었고, 또 당장 직접적으로는 산해정이 총독도 암살을 해서 큰 그 독립운동을 벌여보려고 하는 이런 그 이제 그 모습도 이제 보였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안명근 의사의 경우에는 군자금을 요구했던 부호들이 이제 밀고를 하는 바람에 그 거사가 이제 탈로가 나가지고 일제에게 이제 붙잡혀서 안명근 의사가 감옥에서 이제 갇혀가지고 거의 15년형을 받고서 이제 옥살이를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이 안중근 가문이 1911년 봄 이전까지 집단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이고 안명근, 중근과 같은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일제에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이런 그 독립운동을 벌인 거, 이것은 상당히 특이할 만한 이제 그런 그 사실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중근 가문 인사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와가지고 또는 개별 인사가 나오더라도 아주 일제에게 그냥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이런 그 활동을 벌이는 이런 이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제로서는 안중근 가문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중근 가문을 이제 좀
탄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일제 중요한 관심사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중근 의거, 안명근 의거 이후에 거의 일제가 안중근 가문의 집안을 하루 단위로 수색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집안을 수색하는 이런 형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가문으로서는 더 이상 이제 한국 땅에서는 이제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그 이제 상황에 이제 처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10년대 한국이 완전히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로 떨어지고 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안중근 가문은 점차적으로 이제 외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는 이런 그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자, 1911년 안명근 의사 이후에 안중근 가문은 더 이상 황해도에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가문 인사들이 순차적으로 중국으로 또 러시아 쪽으로 이제 망명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안중근 의사는 자기가 의거를 일으키기 전에 자기 친구인 정대호 선생한테 자기 부인과 자제들을 데려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에 따라서 안중근 의사의 일가족은 평양을 거쳐서 의주를 거쳐서 장춘을 거쳐서 하얼빈으로 들어가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건너가는 이런 그 과정을 거쳤고 1911년 이후에 안명근, 안공근 두 분은 각기 또 가족들을 거느리고 그 부산을 거쳐서 원산을 거쳐서 러시아 땅으로 들어간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다 해외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분들이 1911년 이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을 할 때 먼저 도움을 이제 받은 사람은 안창호였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은 도산 선생은 이 독립운동 방안으로서 이 해외 독립운동 근거지를 각지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장구히 추진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닦는 것, 이것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러 국경지대에도 독립운동 근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교포들을 갖다가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서 집단 농장을 건설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집단 농장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큰 독립운동의 근거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독립운동 방안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창호 선생이 이 블라디보스톡에 와 있는 안정근, 안공근 형제가 자기를 이제 따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둘을 잘 인도해서 연해주 땅에 정착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안정근, 안공근 가운데 특히 안정근은 안창호를 형님처럼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라고 안창호를 이렇게 부르면서 안창호를 이렇게 따랐는데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안창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정보를 동원해서 안중근 일족이 이제 연해주 땅에서 정착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안중근 동생들인 안정근, 안공근 둘은 자기들의 가족들, 자기 어머니 조마리아, 또 안중근 형님의 가족들 다 거느리고 중국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몽릉이라고 하는 물랭 지역, 그 다음에 현재 니콜리스크, 우스리스크인 니콜리스크 지역, 이런 지역에서 이제 주로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복무를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 또 동시에 이제 그런 가운데 일제 밀정을 잡아주기도 하는 이런 활동을 벌였을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독립운동도 모색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과정 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 11년 이후에 안중근 직계 가족은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이제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벌이면서 독립운동을 위한 방안을 이제 모색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1917년에 이제 안태진의 가족들, 그리고 안태건의 가족들,
그리고 안태헌의 가족들 이런 분들이 이제 1916년, 17년 이어간에 또 대거 이제 북만주와 러시아 쪽으로 연해주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집안의 이제 태자 돌림의 인사들 대부분이 이제 중로 국경지대와 오늘날 연해주인 블라디보스토크 그 윗지역으로 다 이제 이주해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안중근 가문 인사들이 국내를 다 떠나서 이제 해외 위로 이주 망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안중근의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이제 연해주에서 활동할 때 이 1917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안창호와 여전히 이제 긴밀한 연계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창호는 그 당시 미국에 있었는데 자금을 1만 달러나 정근에게 보내가지고 그 1만 달러를 가지고 연해주에서 대규모 이제 집단 농장을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벼농사를 통해서 생산 활동을 해서 이후에 이제 독립운동하는 기반으로 삼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였었습니다. 그때 안정근, 안공근 두 형제는 적극적으로 연해주에서 이제 벼농사도 하고 이러면서 한국인 최초로 연해주에서 이제 이 벼농사에 성공하는 블라디보스톡 상당히 북부지대에서 이제 벼농사에 성공하는 이런 그 쾌거를 이루었었습니다. 첫해 250석을 이제 수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제 활동들은 바로 이내 상해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에 이제 성립이 되고 또 연해주 각지가 또 러시아 혁명 이후에 전장의 일부로 이제 편입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안창호 선생이 미주에서 이제 상해로 건너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무엇보다도 연해주에 있는 안정근을 갖다가 이제 상해로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안정근 선생이 1919년 이제 초겨울쯤에 이제 상해로 이주를 했고 또 안정근의 동생인 안공근이 이제 연해주에서 형님 안정근과 같이 이제 농장 개척 활동을 이제 벌이고 있다가 그 농장 관리를 일시 접어두고 이제 1921년 여름경에 이제 상해로 건너왔고 또 마지막에 이제 그 농장을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안경근 선생이 이제 1922년도에 이제 상해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안정근의 자제, 안중근의 자제, 안공근의 자제 이런 분들이 이제 1920년 이후에 대거 이제 상해 쪽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는 이런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중근 직계 가족 인사들은 적어도 이제 중로 국경지대에서 활동하고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하다가 다 이제 상해 쪽으로 이제 이주해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상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한편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이런 그 활동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안중근 가문 인사들은 처음에 이 상해에 와서 독립운동을 할 때 처음에는 안정근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안정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중요한 활동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 내부에 이동유와 여운형과 같은 인사들의 뭐 개인적인 동향 문제, 또 그리고 모스크바의 임시정부 특사를 어떻게 파견할까 하는 그런 그 문제들, 또 그리고 임시정부 내부의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그 임시정부 문제를 가지고 항상 안정근 선생은 안창호 선생을 찾아가서 밤에 만나가지고 늘 서로 그렇게 상의했을 정도로 둘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이 안창호 선생이 국내에 이 임시정부 조직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국내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정근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이 임시정부에 안 계시면 저는 임시정부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을 정도로 양자는 굉장히 밀착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특히 안창호 선생이 임시정부의 그 초창기 내무총장으로서 임시정부의 운영을 주도해 나갈 때 이 임시정부의 외곽단체로서 대한적십자회를 갖다가 조직을 해서 그것을 이제 임시정부의 여러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단체로 삼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안정근 선생이 임시정부의 대한적십자회의 이제 부책임자로서
안창호 선생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이제 중요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한적십자회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는 어려운 동포 교포들의 문제들, 그리고 청산리 전쟁 전후에 만주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의 구제 문제들, 이런 것을 다 알아서 처리했을 정도로 중요한 활동을 벌였는데, 그런 활동을 다 안창호 선생의 지시에 따라서 안정근 선생이 책임지고 맡아가면서 처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안중근 집안의 근자 돌림 인사들, 생자 돌림 인사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상해 쪽으로 와서 이제 활동하는 이런 이제 과정 속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920년대 초반기에 안중근 집안의 인사들의 독립운동의 양상은 크게 봤을 때 이런 것이었습니다. 1920년대 초 중반에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안중근 집안 가문의 인사들은 안중근의 후광을 입고 독립운동 단체를 갖다가 통합하는 이런 반면에 상당히 이제 그 강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20년 봄 안정근 선생이 이 북간도에 이제 파견되어 가지고 그 당시 북간도에 마구 난립하고 있던 독립운동 단체들을 갖다가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그 상당히 이제 공헌을 했는데요. 바로 그렇게 통합된 독립운동 단체들이 그 다음 단계로 단일한 그 군단을 이루어 가지고 청산리 전쟁에 이제 참가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1920년대 후반기에 상해에서는 독립단체를 갖다가 대규모 단일 독립단체로 통합하는 이런 활동이 이제 독립단체 사이에 마구 이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안공근 선생이 전면에 나서서 이제 활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925년 배관 박은식 선생이 돌아갔을 때 박은식 선생의 유언을 갖다가 대필하는 이런 역할을 안공근 선생이 했었죠. 박은식은 돌아가시면서 독립단체들의 통합 문제를 가장 부탁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역할을 안공근 선생이 이제 떠맡아서 하셨다. 그러면서 1920년대 후반기에 상해에서 벌어지고 있던 독립단체 통합운동의 선두주자로서 이제 안공근 선생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920년대 이제 말에 안경근 선생은 역시 이제 이 간도 지역으로 파견되어 가지고 그 간도 지역에 그 당시 난립하고 있었던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3부 독립단체를 갖다가 통합하는데 상당히 이제 또 열심히 이제 노력하신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자 돌림의 중추 인사였던 안정근, 안공근, 안경근 세 분이 독립단체를 통합하는데 기여한 이런 측면이 이제 상당히 두드러진 측면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930년대가 넘어가면서 안중근 가문의 인사들은 점차적으로 백범 김구와 연계를 가지면서 독립운동의 최일선에 이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역은 안공근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근 선생이 1925년 뇌병이 이제 발발하면서 독립운동 일선에서 잠시 이제 사라지셨는데, 그 동생인 안공근 선생이 백범 김구와 이제 밀착해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백범 김구가 임시정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인애국단을 이제 결성을 했는데, 이 한인애국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 요인과 시설에 대해서 타격을 입히는 그런 의열단체입니다. 이 안공근 선생이 이 한인애국단을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했던 거죠. 한인애국단의 본부가 안공근 선생의 이제 집이었고, 우편물 처리가 안공근 선생의 집에서 다 이루어졌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하기 전에 이 사진을 찍은 그것도 이제 안공근 선생의 둘째 아들 이제 안공근 선생 집에서 이제 그 사진도 찍어드리고 말이죠. 이런 것처럼 안공근 선생이 1931년 한인애국단의 결성 이후에 김구가 추진한 모든 독립활동을 갖다가 안공근 선생이 그 주도해서 그걸 맡아서 이제 처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로부터 독립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안공근 선생이 관리하면서 김구 선생과 같이 이제 활동해서 사용하는 이런 문제들, 또 그리고 중국 정부와 외교적인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안공근 선생이 김구를 도와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 또는 김구 선생이 한국 특파대 독립군이라고 하는 이런 별도의 이제 이 독립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휘하에 거느리고 있을 때 그런 모든 독립군 조직 관리를 갖다가 안공근 선생이 다 맡아 가지고 이제 하고 하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특이할 만한 사실은, 그렇게 안공근 선생이 김구의 오른팔이 되어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공근 선생을 따라 가지고 그 집안의 많은 인사들이 다 이제 임시정부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공근 선생보다 나이가 어렸던 안경근 선생, 안공근 선생은 1889년생인데 안경근 선생은 1896년생인데 이분도 이제 김구 측근에 와가지고 김구의 이제 비서역할도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3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 생자돌림의 인사들이 20대 중반을 이제 맡게 되는데 이런 인사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안공근, 안경근을 도와가면서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안중근 집안의 인사들이 근자가 되었던 생자가 되었던 대거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벌여나가는 이런 뭐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분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했을 때 크게 이 안공근 선생의 독립운동 방식이 한인애국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의열투쟁 방식의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두드러진 역할을 보였습니다. 안공근 선생 자신도 상해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일제밀정 잡아주기는데 상당히 이제 역할을 하시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자제분인 이제 이 안우생 씨 이런 분도 이제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 이제 활동을 벌이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중근 집안에서 이 생자돌림의 많은 인사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해 나갈 때 안원생, 안우생, 안낙생, 안의생, 안춘생, 안봉생 이런 생자돌림의 이런 인사들이 상해 각 지역에서 또는 극히는 일부는 북만주에서 계속 독립단체 활동을 벌이면서 이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해와 중남부 지역에서 활동한 생자돌림의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이 자기들의 부친과 숙부였던 안공근, 안경근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것인데 길게 봤을 때 이분들은 이제 김구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것이고 더 길게 봤을 때는 이분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일원으로서 이제 가담해가지고 활동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안정근 선생의 둘째 딸이었던 안미생 그리고 김구 선생의 큰아들이었던 김인 두 사람이 독립운동 과정 속에서 기밀 독립 그 운동 정보를 갖다가 전달을 하고 심부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두 분이 이제 연인 되어가지고 혼인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구 집안과 안정근 집안이 이제 서로 인연을 맺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을 정도로 이 안중근 집안 인사들과 김구는 독립운동 과정 속에서 아주 밀착되어서 이제 활동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역사에서 이 안중근 가문의 이런 인사들이 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벌였는데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몇 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안중근 집안 가문의 인사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독립운동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육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해보고 회사를 설립해서 독립운동을 해보고 또 학회에 가담해서 독립운동을 해보고 이랬는데 이런 독립운동이 다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의병운동도 해봤습니다. 또 무력을 통해서 의병운동을 했을 때 그것이 또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 또 다음 단계는 자기 한 몸을 바쳐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의 최후 결산을 짓는 이런 활동도 이제 벌여 나갔던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구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개인적인 목숨을 바쳐서 일제의 그 수교를 갖다가 처단하는 이런 그 위협을 이룬 그런 독립운동 방식인데 이런 안중근 가문의 인사들은 이렇게 처음에는 온건한 방식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최후 방안으로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거는 이런 독립운동 단계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전환되어 나갔다. 이것이 상당히 이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중근 가문 인사들은 독립운동을 할 때 김구와 안창호와 밀착되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중근 가문에게 영광과 시련을 이제 동시에 안겨주는 이런 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구와 안창호에게 밀착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은 김구와 안창호 두 분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거목이고 기린아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돕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안중근 가문도 착실하게 독립운동을 해나가면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가문이 되었을 정도로 우리 역사의 독립운동의 지주가 되는 이런 가문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 해방 이후에 우리 역사 전개 과정 속에서 이 안창호 선생의 세력, 김구 선생의 세력이 이 대한민국 정부의 아주 주축 세력으로 편입이 되지 못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안중근 가문의 인사들은 점차 우리 역사의 이면으로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과정을 맞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중근 가문 인사들이 중국에서 다들 대학을 나왔을 정도로 배움이 많았던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새나라 건설 과정에서 동참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 안현생 씨라는 분만이 이제 공보처 처장을 이제 일시적으로 지냈을 정도로 이승만 정부에 이제 가담을 했는데 또 그리고 안진생이라는 분은 해군 대령으로 예편했을 정도로 잠시 이제 군문의 몸을 담았는데 거의 대부분 인사들은 이제 우리 역사에 새로운 그 신생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이것이 참 안중근 가문에게 독립운동의 그 안창호와 김구와 밀착되었던 그 측면이 이제 안겨줘주는 그 시련적인 측면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런 그 특징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안중근 가문은 독립운동의 그 집안으로서 천주교 신자들이 집단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였던 그 매우 특이한 그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북만주에 있는 천주교 마을의 특정 개인 또는 한국 땅에 있는 천주교의 특정 그 신자들 이런 분이 독립운동을 전개한 그런 경우는 있었어도 한 가문 전체가 천주교 신자로서 집단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였던 이런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중근 가문은 매우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집단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아주 드문 사례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역사에서 안중근 가문은 독립운동사에 몇 페이지를 장식했을 정도로 아주 그 의미 있는 이런 그 활동들을 이제 벌이셨는데 첫 번째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1909년 10월달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안중근 의사의 의거 이것은 상당히 이제 길이 남을 그런 역사적인 위협이죠. 그리고 1910년 연말부터 1911년 1월경까지 안명근 의사가 조선 총독을 이제 포살하기 위한 그 독립자금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벌이신 거 그것도 상당히 이제 두드러진 그런 활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920년 여름에 이제 안정근 의사가 북만주에 파견돼 가지고 각지에 난립해 있는 독립단체를 갖다가 헌신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그들을 통합시킴으로써 그들이 이제 청산리 전투를 전개할 수 있는 단일 군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통합시킨 거. 이것이 또 우리 역사에서 독립운동사에서 두드러진 그런 그 역할이었던 거죠. 그리고 1920년대 후반 상해와 북만주에서 독립단체들이 마구 난립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안공근, 안경근 이분들이 그런 단체들을 갖다가 단일한 독립군단으로 또 통합하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제에게 투쟁할 수 있는 투쟁 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했던 이런 그 측면들 이것이 또 상당히 두드러진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2년 안공근 의사의 적극적인 그 활동에 의해 가지고 한인외국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윤봉길, 이봉창 의거가 나왔던 그런 사실들 이것이 이제 또 안중근 가문의 인사들이 벌였던 중요한 독립운동의 활동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활동들이 그것이 각계마다는 하나의 활동이지만 우리 역사의 독립운동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매우 의미 있는 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되게 이제 안중근 가문이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끼쳤던 그런 특징적인 이제 면모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안중근 가문의 독립운동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이제 전개되었고 또 그것이 어떠한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 하는 점을 이제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